네, 유통업계에서 저 27년 동안 근무를 했었고, 상무로 재직하다가 퇴직했습니다. 저보다 더 나은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저보다 더 나은 사람을 쓰기 위해서 저를 그만두게 했겠죠? 네. 제 발로 나오진 않았습니다. 나름대로 일주일 패턴을 보면 일주일에 한 3일 정도는 또 다른 미래를 위한 어떤 공부를 한다고 공부를 하고 있는 중이고, 일주일에 한 이틀 가량은 아르바이트를 이제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공부를 하는 게 인문학에 관계된 책이라든가 아니면 주로 법이라든가 아니면 사회, 경제 이런 쪽에 대한 부분을 좀 더 깊이 있게끔 공부를 하고 싶어서 그에 관계된 책도 좀 보고 있는 중이고, 그 외에 이제 현재 좀 더 체계적으로 공부를 해야 될 부분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최근에는 방통대에 편입해서 2학기 때부터는 방통대 편입 신청했습니다.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일은 호텔에서 하우스 알바라고, 나름대로 호텔에 숙박하시는 고객들의 어떤 필요한 물품들 객실에다가 세팅해주고, 그 다음에 퇴실하는 고객들 방에 들어가서 불출한 대여용품을 수거하는 그런 하우스 알바를 현재 일주일에 이틀 정도 하고 있습니다. 족발 가게를 직접 운영해 봤고요. 그 다음에 물류센터에서 다양한 물류센터를 근무했습니다. 물류센터에서 상하차도 해봤고, 택배 상품 분류 작업도 해봤고, 골프장에서 잔디 깎는 일도 해봤고, 그 다음에 호텔에서 식기 세차하는 것도 해봤고, 그 다음에 택배도 해봤고, 그 다음에 쿠팡이츠에서 배달 파트너도 해봤고, 한 10가지 정도 된 것 같네요, 보니까. 네, 10가지 정도. 골프장에서 잔디 깎는 거였던 것 같습니다. 새벽 4시부터 7시까지 잔디 깎는 거였는데, 아무도 없는 아주 고요한 곳에서 혼자만의 시간을 잔디를 깎으면서, 회사를 퇴직하고 난 다음에 얼마 되지 않아서 바로 했던 일이라서, 직장 생활에 갑작스럽게 회사를 그만둔 거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좀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혼자만의 어떤 4시간 동안 계속 끊임없이 그러면서 회사에 대한 어떤 갑작스럽게 나온 거에 대한 아쉬움, 분노까지는 아니었습니다만은 서운함,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을 잘 좀 다스렸던 시간이었지 않았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소일거리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그냥 나름대로 집에서 책을 보고 있긴 하지만 계속 활동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적정한 정도의 육체적 노동이 좀 필요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내 몸에 무리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육체적 노동을 좀 해야 될 부분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다른 알바들도 많이 해봤었는데, 하루 종일 일하는 것보다는 하루에 한 5시간 정도 일하는 거기 때문에 육체에 무리도 안 되고 적절한 긴장감도 있고 계속 바쁘게 활동하다 보니까 좀 생동감도 좀 넘치는 것 같고, 그런 여러 가지 좋은 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하고 있습니다. 인생 계획이 있었었는데 그 인생 계획이 내 마음대로 되는 건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제 인생 계획의 가장 큰 부분이 이때쯤 회사 그만두게 되면 아이들도 졸업을 다 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아이들한테 들어갈 교육비는 안 들어가게 될 거고, 저와 그 다음에 그 와이프하고의 둘만 쪼들리지 않게끔 쓸 수 있겠다라는 정도는 모아놨었는데, 갑작스럽게 아이들이 학교를 다시 다 다니는 바람에 제가 50대 초반의 상황으로 다시 돌아가 버렸습니다. 네.
그런 부분에서 뭔가 좀 활동하긴 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 좀 들긴 했었습니다. 근데 실질적인 금전적인 부담이라기보다는 그 도움을 좀 일분적으로 좀 필요하긴 했겠지만, 그거보다는 가장 중요한 게 그 뭔가 활동하는 게 좀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은 뭔가 계속 그 나의 쓰임, 나의 가치에 대한 부분을, 비록 유통업계에 있으면서 임원으로 퇴직했습니다만은 그거에 대한 어떤 경력이 활용되는 직장을 구했으면 참 좋았긴 했을 텐데, 굳이 꼭 그것이 아니더라도 뭔가 끊임없는 활동 자체가 저한테 생동감을 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끊임없이 뭔가를 좀 새로운 일거리를 찾았다고 생각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퇴직을 하고 친구 임원 있는 회사에 자회사가 있었었는데, 자회사에서 CFO를 모집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보고 CFO로 와서 근무할 생각이 있냐라는 그런 제안이 왔었었는데, 급여가 크게 많지는 않았습니다만은, 근데 그 친구의 제안을 받고 난 다음에 그 시점이 제가 조금 무력하다 느낌이 들 정도 타이밍이었었기 때문에, 그 친구가 그런 제안을 했었을 때 근데 선뜻 가지 않았던 이유가, 내가 갈 것 같으면 굳이 꼭 그거 해야 될까? 내가 시장에서 나를 어떻게 평가할 건가? 그거를 한번 좀 객관적으로 평가를 한번 받아보고 싶었었는데, 막상 별로 불러주는 데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그 친구가 그 제안했던 CFO 자리도, 그 자리라도 가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오케이 했더니만, 그만두기로 했던 사람이 갑작스럽게 마음을 바꿔서, 다시 다니겠다는 바람에 그 자리를 뺏겨버리고 말았습니다. 좀 너무나 안타까웠던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고정적인 일은 인력 알선업을 지금 현재 하고 있긴 합니다. 업체에서 한 달 동안 근무할 사원들을 채용 요청이 오게 되면 알바몬이나 당근마켓을 통해서 모집 광고를 내고 지원자들하고 면접을 통해서 인력을 알선해주는 그런 인력 알선업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예, 기본적으로 고용 알선업을 하기 위해서는 직업 상담사 2급 자격증이 있거나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있거나, 그 다음에 대기업이나 기업체에서 300명 이상 정도 되는 인력에 대한 노무 관리를 했거나, 공무원 출신이거나, 그런 사람들에 대한 부분은 정부에서 그 허가 사업이기 때문에 허가를 받아서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직업 상담사 2급 자격증을 취득해서 그렇게 해서 이제 고용 알선업을 하고 있습니다. 후배가 있어서 후배가 소개시켜줘가지고 그렇게 연결이 돼서 하게 되었습니다. 제일 처음에는 1개월 계약직 사원들을 충원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일용직 사원들에 대한 부분을 충원 요청이 있어서 인력을 알선해 주다가 그쪽 회사에서 이제 일용직 개념이 아니라 1개월 계약직 사원으로 채용 방향이 바뀌어서 그렇게 해서 고정적으로 현재 계속 거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15일 정도에부터 해서 사람들 모집 공고를 내게 되면 수시로 전화 옵니다. 수시로 전화 오고 문자도 오고 그러면 그때마다 전화 통화를 하게 되는데, 토탈 하루 시간 따져본다면 한 사람 전화 왔었을 때 한 20분, 30분 정도의 어떤 그 상담을 하고 면담을 한다고 생각한다면 하루에 고정적으로 한 1시간 반, 2시간 정도는 꾸준히 통화하고 면접하고 그런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두 가지만으로는 소득 자체가 별로 많지는 않죠. 네. 아르바이트 해봤자 최저임금보다 일 5시간씩 근무하는 거니까 일주일에 이틀, 3일 해봤자 이틀 하면 16만원. 그 다음에 고용 알선업을 통해 가지고 나오는 소득이 한 달에 10명이면 한 달에 200만원. 근데 업체가 요청하는 인원수가
좀 왔다 갔다 하죠. 작게는 4명, 많게는 가장 많았던 게 10명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현재 소득, 한 달 소득을 보면 고용 알선업을 통해서 월 한 200 정도 소득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아르바이트를 통해서 한 달에 70에서 100만 원 정도. 그 다음에 국민연금, 개인연금 합쳐서 월 한 230 정도. 그래서 저는 국민연금 수령 나이가 아닌데 좀 일찍 신청했습니다. 3년 땡겨서. 제 나이 때 받는 것보다는 월 0.05%씩 36개월을 줄였으니까 15%, 16% 정도 줄였다고 볼 수 있겠죠. 네. 줄였긴 했습니다만은 지금 현재가 더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조기 수령 신청을 했고, 국민연금, 그 다음에 개인연금, 그 다음에 고용알선업 사업, 그 다음에 제가 하고 있는 아르바이트 합치면 한 500 정도는 꾸준히 수입이 있습니다. 네. 네, 공부를 참, 이 공부 저 공부 많이 해봤는데, 아까 노무사도 준비를 해본 적이 있었고, 경비지도사도 준비를 해본 적이 있었고, 직업 상담사는 나름대로 해가지고 이제 성과를 이뤄냈죠. 직업 상담도 통해가지고 자격증을 따고 그 업을 하고 있으니까. 근데 새로운 걸 하려고 하면 항상 생각이, 이걸 통해서 내가 뭐 성과를 얻어낼 수 있을까? 결과가 나올까? 괜히 쓸데없는 시간만 낭비하는 거 아닐까? 그런 거 생각하는 게 새로운 걸 다시 시작할 때 계속 고민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이 가장 공부한다고 생각하고 상식을 쌓는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긴 하겠지만 자격증을 따든지 뭘 하게 되면 자꾸 그거를 활용할 생각을 하는 거죠. 그걸 통해서 뭐 돈을 댈까? 그러다 보니까 자신감이 안 생기는 거죠. 우리가 육체적으로 활동해서 할 수 있는 시기는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퇴직하고 난 다음에 다른 직장을 구해서 들어간다 하더라도 운 좋으면 10년 정도 다니겠죠. 60일 정년 퇴직한다고 생각하더라도. 근데 많이 다뤄봤자 5년 밖에는 못 다닐 겁니다. 또 다른, 다시 또 새로운 또 새 출발해야 되고 다시 또 고민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퇴직 후에 당장 해야 될 일도 고민해야 되겠지만 좀 더 길게 바라보고 앞으로 20년, 30년 동안 내가 계속 활동할 수 있을 만한 것이 무엇이 있을까? 그거와 같이 결부시켜서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최근에 제가 학교 다녔을 때 아셨던 신부님을 뵌 적이 있었는데, 신부님 원래 87이시더라고요. 87이신데 제가 20대에 뵈셨으니까 오래됐죠. 그분이 간만에 배웠었는데 저처럼 뭐 하시냐고 여쭤보시길래 이제 아르바이트 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씀드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질문이 그럼 앞으로 30년 동안 뭐 할 거요? 라고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30년 동안 뭐 할 거냐고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어요. 원래 60인데 30년이면 90이잖아요. 저의 적정 연령, 활동 연령은 한 10년? 70세까지는 그래도 활동을 하고 그 다음부터는 그냥 덤이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기도 하고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그분이 올해 87이신데 아직까지도 줌으로 본인이 후원하고 계시는 중국에 있는 젊은 친구들하고 영어로 강의도 하시고 그리고 활동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그분 생각에 87이시기 때문에 아직 활동을 하시라고 생각하신 것 같아요. 지금까지 그런 질문을 받아본 적이 한 번도 없었거든요. 앞으로 30년 동안 뭐 할 거냐. 그 말에 좀 쇼킹한 충격을 좀 받았습니다. 롱텀을 바라보고 전문가를 해야 되는 거였구나. 저도 생각해보니까 회사를 그만두고 나름대로 긍정적으로 좀 잘 지낸다고 생각했었는데 30년 동안 뭐 할 거냐고 말씀하시니까 30년 동안 내가 할 게 뭐지? 라는 그런 질문으로 되돌아가 보니까 제가 좀 준비한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30년 동안 할 게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따져본다면.
고용할 수는 없도 잘해봐 앞으로 한 5년? 5년 지나게 되면 아마 새로운 사업장을 개척하기 전에는 힘들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제가 혼자 하기에는 힘들겠죠. 예. 그 다음에 현재 하우스 알바하고 있는 것도 앞으로 2, 3년? 2, 3년 하게 되면 더 이상 할 수가 없겠죠. 요즘도 호텔에 가서 일하고 있으면 객실에 고객들이 깜짝깜짝 놀랍니다. 머리가 허연 사람이 갑자기 가습기나 이런 거 들고 들어오면 되게 당황을 하더라고요. 그렇다가 어느 고객이 만약에 왜 이렇게 나이 든 사람을 일 시키냐라는 컴플레인 한번 뜨게 되면 바로 그냥 제가 잘리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런 느낌입니다. 이것도 해봤자 2년밖에 못하겠다. 그런 생각을 하니까 그러면 고용할 수는 없도 안 되고 하우스 알바도 안 되고 그러면 나는 앞으로 또 남은 생활을 또 뭐 해야 되지? 라는 그런 숙제가 딱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생각을 바꾼 게 방통대 편입을 하자. 지금부터라도 뭔가를 30년을 할 수 있는, 활동할 수 있는 거리를 지금부터 준비를 하자. 이렇게 좀 방향을 터냈습니다. 지금까지는 나름대로 이제 뭐 한 3년, 2, 3년 뒤면 아이들이 다 이제 다시 학교 졸업했기 때문에 3년 뒤만까지만 다시 애들한테 스포트 해주면 제가 여유있게 지낼 수 있지 않겠나라는 그런 경제적 관점에서만 생각해 봤었는데 경제적 관점이 아니라 3년 뒤에라도 아니면 90까지라도 꾸준히 내가 활동할 수 있는 거리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다른 계획을 좀 짜게 수립하게 됐던 겁니다. 직장 생활을 하면서 퇴직을 염두에 두고 뭔가를 해본 적이 없어요. 직장 생활할 때는 생명이 불명이 언젠가는 그만둘 거라는 생각을 항상 했던 것 같아요. 하면서도 그래도 혹시나 뭐 좀 더 내년에 더한데 또 기회를 주어지겠지 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설마 내가 내년에 나갈까? 조금 더 시간도 나한테 주어지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면서 내 생명을 좀 더 연장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그게 다만 올인하다 보니까 내가 참 아둔하죠. 오래 다닐 거라고 생각했다는 것 자체가. 그만두고 난 다음에 보니까 트렌드가 너무 확 바뀌어 있어가지고 회사를 퇴직하고 다시 유통업과 관계된 일을 할 수 있을까 싶어서 컨설팅이든지 이런 쪽에 일을 할 수 있을까 싶어서 다시 한번 되돌아보니까 그 사이에 트렌드가 너무 바뀌어가지고 저의 경험은 좀 흘러간 경력이 되어버렸더라고요. 현재 영업 환경이라든가 이런 트렌드에 맞지 않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근무하고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 퇴직 이후에 어떤 바뀔 트렌드에 대한 부분에 대한 같이 부합해서 제가 할 수 있는 것들이 뭐가 있는지 그런 것들에 대한 부분을 준비를 할 부분이 필요하지 않느냐. 제가 처음에 이제 그 스마트 스토어를 통해 가지고 나름대로 온라인 쇼핑에 대한 부분을 조금 했었습니다. 가장 중요했던 게 상품인데 결국은 상품에 대한 부분의 소싱 능력 그 부분이 막상 그만두고 난 다음에 소싱을 하려고 하니까 시간이 많이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이제 한두 품목 가지고 조금씩 품목을 늘리긴 했습니다만은 그것이 누적돼서 수익화하는 데는 좀 한계성이 있었다라는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접게 되었었는데 시간에 대한 힘을 좀 믿어볼 부분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갈수록 차곡차곡 누적돼가는 누적의 힘을 그걸 믿고 계획을 세운다면 좋지 않느냐. 회사에다가 모든 걸 다 쏟아붓지 말라는 거 그 얘기는 하고 싶네요.
내가 각각에 할 수 있는 그 에너지가 100이라면 회사에다가 100을 다 쏟아붓고 난 다음에 집에 오면 집에서는 가족들과 함께 쏟아낼 수 있는 에너지가 하나도 없어요. 방전된 상태에서 오게 되면. 그러면 가장 소중한 가족들하고 함께 할 수 있는 힘이 남질 않아가지고 그것이 많이 후회스러웠던 것 같아요. 최소한 회사에서 80만 쓰시고 집에 와서 20을 쓰시든지 그 정도는 어느 정도 유지를 했으면 좋겠다. 다 다를 거라고 생각되긴 합니다. 경제적인 부분을 현재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신 분들도 있을 거고 경제적인 부분은 해결됐기 때문에 그냥 소일거리를 찾는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되는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일을 선택할 때 한 번도 내가 일을 하면서 이 일이 돈이 되느냐 안 되느냐라는 것만을 생각했었을 뿐이지 이 일이 내가 좋아하는 일인가? 라는 생각을 해보지 않고 일을 했던 것 같습니다. 회사 그만두고 난 다음에는 이거 내가 돈을 1차적으로 결부시키지 말고 일이 내가 좋아하는 일인가? 내가 이거 30년 동안 내가 죽을 때까지 계속 할 만한 일인가? 하는 그런 관점에서 선택을 하고 준비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회사를 그만두고 난 다음에 회사에서 다녔었을 때 100이라는 소득이 있었다면 회사를 그만두자마자 100이라는 소득을 얻을 수 있는 또 다른 잡을 구하자고 하는 그는 너무 욕심이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많이 들긴 듭니다. 네. 그래서 처음에 한 곳에 올인해서 100을 얻었다 그런다면 퇴직하고 난 다음에는 나름대로 한 5곳에서 10 해서 50을 거둔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가운데서 시간의 힘을 믿으면서 하나 둘씩 나가다 보면 자연스럽게 그 중에서 커나가는 것들이 보일 겁니다. 그걸 나중에 다시 한번 거기에다 집중하는 그런 방법으로 접근할 부분이 필요하지 않느냐. 전문가분이 그런 말씀 하셨었는데 퇴직하고 난 다음에 한 달에 100만 원을 꾸준히 벌 수 있는 그런 건강을 유지하는 것이 돈 10억을 모아두는 것보다 더 낫다라는 그런 말씀을 들은 적이 있었는데 그 말이 참 맞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선순위에 대한 부분을 돈, 건강, 소일거리 이 세 가지 측면을 가지고 만약에 일을 해야 된다 그러면 세 가지 되겠죠. 그 세 가지 중에서 뭐를 우선순위에 둘 거냐에 따라 가지고 길들이 좀 달라진다라고 생각됩니다. 돈을 먼저 생각두는 사람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건강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거고 소일거리를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텐데 저는 소일거리를 가장 먼저 우선순위에 뒀었습니다. 소일거리가 가급적이면 내 건강을 해치지 않고 내 건강에 플러스되는 긍정적인 효과를 줄 수 있는 소일거리였으면 좋겠다. 그런 기준으로 선택을 많이 하는 편입니다.